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 19일, 여야가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을 놓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뭐 정해진 거 아닌가요? 전 국민이 다 아는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을 모른단 말입니까?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여러분도 다 아시는 분, 그분, 유난히 짜장면을 좋아하는 그 양반, 그가 바로 1호 대상이죠. 이게 안 된다면 공수처장도 의심해봐야 할 겁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은 아마 본인과 배우자가 더 먼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자리에 있는 여권 의원만 하더라도 거리낌 없이 공수처 수사 1호 대상,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으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신중히 저희 공수처가 완전히 수사 체계를 갖춘 다음에 그 시점에 신중하게 검토가 되어야 될 거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는군요. 그거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신 제가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공수처가 1호 대상을 선택을 하거나 수사를 할 때 어떤 정치적인 고려를 하거나 하지 않고 사실과 법에 입각해서 그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현재 상황만으로는 아니라고 그렇게 보시는 거지요? 이런 식으로 제가 도발을 해올 줄은 몰랐는데,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공수처 수사 대상 1호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죠 라고는 유도성 질문에 대해서 그것은 공수처에서 결정할 일입니다라는 말을 분명히 답변을 합니다. 특정 정당에서 그동안에 계속 왜곡된 주장이나 진술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까지 다시 이런 왜곡이 저질러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을 표합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방은 조수진 국힘당 의원의 도발로 시작됐는데요. 느닷없이 훅 하고 들어온 거죠. 조 의원은 이날 청문회 질의에 앞서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의 최근 발언을 회의장 내 TV 화면에 띄웠는데요. 최 수석 대변인이 최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공수처 수사 대상은 아마 본인과 배우자가 먼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라고 발언한 음성이 나왔습니다. 조 의원은 검찰청장과 전현직 고위검사들, 사건 수사검사, 국회의원과 유력 정치인들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라고 한다며 윤 청장을 다시 한번 꼽은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어 공수처가 권력과 야합하면 권력의 존재 이유는 더욱더 사라질 수밖에 없다며 청와대를 향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했기 때문에 검찰청장이 핍박을 받았고 공수처 수사 1호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이 자리에 있는 여권 의원만 하더라도 꺼리낌 없이 공수처 수사 1호 대상으로 윤석열 검찰청장을 꼽는다고 말했는데요. 바로 옆자리에 앉은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을 겨냥한 발언이었습니다. 최 의원은 즉각 신상 발언을 신청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할 줄 몰랐다며 언론인 출신이면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왜곡된 전제 사실이 나오는 것을 들었다라며 불쾌감을 표시했습니다. 최 의원은 1호 대상과 관련한 자신의 과거 라디오 인터뷰 발언을 다시 언급하면서 윤 청장의 장모 사건이 이슈화가 됐을 때 직계 좀비속이나 배우자만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수사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어 윤 청장이 공수처 1호가 될 수 있느냐는 유도성 질문에 대해서도 그것은 공수처장이 결정할 일이라고 답변을 분명히 했다며 이 자리에서 왜곡이 저질러져 굉장히 유감이라고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조 의원에게 사과할 의향을 물었고, 이에 조 의원이 위원장이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된다라고 반발하자 윤 위원장은 강요받는 사과보다는 자발적으로 하는 게 맞다라며 다음 질의 순서로 마이크를 넘겼습니다. 최기상 민주당 의원도 질의를 통해 공수처 1호 수사 사건이 무엇이 될지 세간의 관심이 높다면서 그동안 수사기관들이 놓쳤던 헌법 정신과 국민의 인권보호라는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는데요. 답변에 나선 김 후보자의 답은 원론적이었습니다. 김 후보자는 1호 사건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며 다만 정치적인 고려를 하지 않고 사실과 법에 입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일가족 사건이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이 안 된다면
과연 뭐가 1호 대상이 될까요? 다음 후보로 강력하게 예상되는 사건이 있죠. 라임 검사 접대 로비 사건. 이미 의혹이라고 주장했던 모든 내용이 다 사실로 밝혀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만 원 미만의 접대라며 술 접대를 받은 검사 3명 중 1명만 불기소 입건됐습니다. 검찰의 이 황당한 수사에 모든 국민들이 경악했는데요. 18일 더욱더 놀라운 사실이 한 언론 매체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폭로로 검사들에 대한 술접대 사건이 터지자 이 술자리에 동석했던 전현직 검사들 모두 자신의 핸드폰을 폐기하고 새로운 핸드폰으로 교체한 정황이 확인됐는데요. 사건 수사에 대비한 증거인멸을 조직적으로 함께한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라임 자산운용 사건 연루인물인 김봉현 전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현직 검사 4명 모두 서울 남부지검 수사팀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기 전에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이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 등에 몸담았던 특수통 검사들이라는 점에서 범죄 혐의를 감추기 위해 증거를 조직적으로 인멸한 건데요. 술접대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 A씨는 술접대 의혹 수사 과정에서 부부싸움 등으로 다투다 휴대전화를 분실했다고 서울 남부지검 수사팀에 진술했습니다. A씨와 함께 술자리에 동석했다가 100만 원을 초과하는 술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검사 B씨도 전화가 수십 통이 오는 바람에 이동하는 과정에 휴대전화가 떨어져서 깨졌다고 했는데요. 또 현직 검사 C씨는 서울 남부지검 조사에서 1차 검찰 조사 후 박람회장에서 머리가 복잡한 상태였는지 휴대전화를 잃어버리게 됐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압수수색 전 1차 검찰 조사 시 휴대전화를 압수하거나 임의 제출을 요구할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검찰이 휴대전화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는데요. C씨가 휴대전화를 분실했다고 주장한 시점은 1차 소환조사와 압수수색 사이인 2020년 10월 24일입니다. C씨는 검찰 내부망인 이플러스의 메신저 대화 내용과 자신의 업무일지 일부를 삭제하거나 파쇄한 이유에 대해 다른 수사 사안과 관련된 대외위가 있어 삭제했다고도 주장했는데요. 현직 검사 D씨는 업무상 민감한 정보를 다뤄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면 보안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어 휴대전화를 바꿨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들 4명은 김봉현 씨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지만 서울 남부지검이 수집한 증거들은 이들의 접대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있는데요. C씨의 경우 택시 이용 내용 분석 결과 술 접대 날짜로 추정되는 2019년 7월 18일 밤 문제의 서울 강남 유흥주점에서 승차해 자신의 관사에서 하차한 기록이 확인됐습니다. 이에 C씨는 택시 승차 기록이 왜 그곳으로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D씨는 술 접대 추정 시점인 2019년 7월 18일 오후와 이튿날 19일 오전 기소된 B씨와 이플러스 메신저로 대화를 나눈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D씨는 자신을 검찰 주요 부서로 이끌어준 A씨와 사적 교류가 많았지만 공교롭게도 김 전 회장의 옥중 편지가 언론에 공개된 날 이후부터 A씨와 연락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D씨는 술 접대를 폭로한 김봉현 씨와의 대질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데요. 그는 검찰에서 대질 조사를 해도 김 전 회장이 허위 진술을 계속하면 김 전 회장의 진술이 유지돼 오히려 기소에 유리한 근거가 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술 접대 의혹의 윤곽이 드러났지만 C씨와 D씨를 상대로 한 대검찰청과 법무부의 징계 조치는 이런 사유로 늦어지고 있는데요. 대검과 법무부는 검찰 관련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진행 상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19일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검사 술접대 의혹 관련 첫 공판은 A씨와 B씨가 공판기일 변경을 신청해 오는 3월 11일로 연기됐는데요. 기소가 됐어도 이러고들 있는 겁니다. 수사를 해 진실을 밝혀야 하는 검찰은 제 식구라며 증거인멸도 눈감아주고 대질신문 거부도 묵비권도 다 받아주며 시간만 끌고 있는 거죠. 만약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이
윤석열이 안 된다면 그 1호 대상은 바로 김봉현 라임 검사 접대 로비 사건이 돼야 할 것입니다. 아직도 이러고들 있습니다. 세상은 바뀌고 검찰개혁은 앞으로 나가고 있는데 현실은 이 모양 이 꼴아진 거죠. 빨리 바로잡아야 합니다. 더 봐줄 수가 없습니다. 법에 나와 있는 대로, 헌법과 법에 나와 있는 대로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정보를 갖고 이 사건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을 해야 될 거고요. 여기 있는 사건들을 다 가져온다 그러면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법 앞에 평등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고요. 우리나라 헌법 질서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공수처의 의의도 거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협조를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저희가 강행할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그 공수처 내부에 견제 기제가 작동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공수처에 지금 저희가 현직 검사는 제 생각에는 파견을 받지 않으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2분의 1은 넘지 못합니다. 검찰 출신이.